참고로 전 이 집을 임장을 딱 한 번 왔어요. 2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여기는 제가 처음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예요. 다세대 주택. 처음 여기 빌라를 경매받을 때 사실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 좀 무서웠어요. 내가 과연 이걸 잘 산 게 맞을까? 첫 경매를 성공할 수 있을까? 근데 다행히도 이 빌라는 이미 잘 팔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전 이 집을 임장을 딱 한 번 왔어요. 이 집 임장을 딱 한 번만 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기 전까지 임장을 많이 안 온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임장을 하러 와서 사실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지금 그리고 이 집은 수리 중에 있는데 제가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집을 사신 매수자분께서 지금 수리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사 안내문이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. 그러면은 우리 집이 지금 공사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빌라의 가격은 제가 샀을 때 2억 300만 원 주고 샀습니다. 그래서 보증금이 처음에 최저가의 10%인 1억 9천여만 원 정도 들어왔고, 그 다음에 취득비용, 등기비용 등등 해서 약 한 200에서 300 정도만 추가가 된 것 같아요. 이 집을 제가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 안 들어갔고요. 명도할 것도 없기 때문에 명도 비용도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한 2억 한 2천여만 원 정도 들어갔고, 지금 이 집은 2억 5천여만 원에 거래가 지금 성사된 집입니다. 사실 이 집은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. 보통 이 정도 위치에, 이 정도 가격에, 이 정도 타입, 방 3개, 화장실 2개 정도면 사실 경매가 지금 불이 붙은 불장일 때는 보통 입찰자가 10명까지도 들어오고 10명 이상도 많이 들어오는데,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딱 저랑 어떤 아주머니랑 딱 2명 들어왔는데 2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이 집의 시세를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. 이 집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인터넷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실거래가가 약간 조금 조작이 있었습니다. 거짓 거래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집의 가치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했고, 그래서 이 집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냈고, 그 가치를 토대로 낙찰 받아서 제가 생각했던 그 가치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사신 매수인도 이 집의 가치를 그대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서로 윈윈하게 된 경우가 된 거죠. 그래서 이 집은 제가 매수자한테 매도는 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에요. 일단은 계약금 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유예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유예를 드리겠다, 인테리어를 하셔라고 한 상태고, 그래서 지금 매수인께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철거를 하는 인테리어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경매로 집을 구하다 보면은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, 그럼 집을 사서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럼 이 집을 샀을 때 빈집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빈집 상태가 과연 좋느냐,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. 사실 이 집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. 물건 다 빠져있고, 물론 도배장판이나 이런 가구들 같은 거는 이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사가 있고 아주 깨끗한 신축처럼 완전 화이트톤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되죠. 이 집을 과연 수리를 해서 팔 것인가,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팔 것인가. 물론 수리를 하면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매수자들이 왔을 때 더 좋아할 것이고,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값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수리를 안 한 이유는 이 정도 타입의, 이 정도 지역, 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니즈가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해서 오래 살 거라는 제 생각이 있었어요. 정확히 맞아 들었고,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그 인테리어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을 더 청구하지 않고 그 원 가격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 제가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철거 인테리어 중에 와서 보는 거고, 사실 중간중간 계속 와볼 거예요. 중간에 인테리어 과정도 보고, 사실 잔금 치르기 전에 완벽하게 인테리어가 됐을 때도 한번 같이 와서 볼 예정입니다.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, 그리고 매수자분께서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도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예정이에요. 사실 이거 낙찰 받고도 제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고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경매를 시작했고 낙찰을 받았다.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을 팔고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 같이 가게 되는데, 그것도 그냥 주말에 나랑 그냥 마실이나 나갔다 오자 해서 어디 가는데,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긴 뭐 하러 가고 뭐 하는데 일단 가자, 뭐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, 그래서 가자 해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. 와이프는 얘가 집을 샀다가 팔았구나.
그리고 나서 팔겠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집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. 나가자.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말을 잘 안 해요. 왜냐면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잖아요. 저는 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걱정한 건 괜찮은데 누가 걱정 주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빌라들 또는 어떤 뭐 상가나 주택이든 땅이든 경매를 하다 보면 상대방들은 굉장히 걱정합니다. 뭐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네 없네, 뭐 지역이 어떻고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투자자인 나까지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투자할 때는 본인의 책임이 무조건입니다. 그래서 널리 알리지 않아도 돼요. 그냥 결과만 알리면 됩니다. 가족분들한테도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에요. 저도 앞으로 계속 경매를 할 거고 비록 이제 시작을 했을지언정 먼저 출발한 사람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제가 경매로 취득을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후에 매도를 한 단타 케이스입니다. 우리가 말하는 단타는 보통 3개월에서 길어야 한 4, 5개월 정도 안에는 매도를 해야 단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개월수가 늘어나서 이 집이 팔리지 않을수록 저도 이 집을 삼으로 인해서 뭐 대출도 받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빨리 팔지 않으면 그만큼의 내 수익이 줄어들다 못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